여러분들께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날의 미국 증시 브리핑을 그날 중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하루 정도 밀리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브리핑을 듣다 보면 간밤의 미국 증시가 아니라 하루 전의 상황일 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도 오늘 5.57%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180%까지 올라갔던 엔비디아 주가가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웨일 본격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3일 동안에도 약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1,33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나란히 2.32%, 2.48%, 2%대 떨어졌고 알파벳,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2.78%, 2.37% 모든 종목들이 다 2%씩 크게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4.11% 크게 더 떨어졌습니다. 7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가 일제히 크게 내린 채 오늘 종료됐습니다. 최근에 이들 주가가 연일 상승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10일 거래일째, 애플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의 이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주가 올해 평균 상승률이 45%에 이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 빅테크 ETF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코로나 팬데믹 정점 이후 첫 둔화세를 기록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는데 이들 주가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테슬라의 경우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가 10월로 2달 연기됐다는 소식에 하락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설론자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일정 연기가 사실이더라도 테슬라의 AI 및 로봇 기술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물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져서 9월 금리 인하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겨서 승리 선언에 더 가까워지면서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길을 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6월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증가율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이던 2020년 5월 이후 4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꾸준히 상승하던 소비자 물가가 꺾인 것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0.1% 상승이었고 하단이 보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전망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2%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또한 3%로 예상치 3.1%를 하회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식품, 유틸리티,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의 최대 폭봉이던 주거비의 월간 상승률이 2021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의 둔화세를 나타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던 주택 인플레이션이 제로로 둔화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더욱 밝은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오는 등의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3차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해서 더 많은 확신을 얻으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이 점점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일, 10일 의회 발언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에 냉각 신호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더욱 과열 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가 현재의 5.5%보다 낮을 가능성을 92.7%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52.8%나 하루 전 73.4%보다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12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75% 낮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하루 사이에 26.2%에서 45.2%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관해서 일제히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조만간 인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서 금리 인상 위험을 언급했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이번 CPI 보고서에 대해서 훌륭한 뉴스였다면서 주거비용 상승의 완화가 더욱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반가운 안도라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인하해야 할 근거가 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7월 30, 3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물가 압력이 약해졌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감안해서 금리 인하를 향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연준의 다음 정책회의는 9월 중순에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6월 CPI 데이터를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전의 약 70%에서 약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11월로 앞당겨졌고 연말까지 세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의 균등합니다. 대형은행 JP모건과 맥쿼리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각각 11월과 12월에서 9월로 모두 앞당겼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의 경제 연구 책임자 닐 두타는 로이터의 7월 회의 직후에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아주 급격한 물가 상승률 둔화를 목격을 했다면서 확실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 보고서 전 회의에 출석한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한 위험이 아니라면서 고용시장이 강하지만 과열 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해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면서 다시 공개 연설에 나섭니다. 다음 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아드리아나 쿠글러,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들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7월 말 정책회의를 앞두고 공개 연설을 중단하는 침묵 기간이 7월 20일 이전 진행되는 연준 관계자들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7월 회의에 앞서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의 6월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됩니다.